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는 오후. 서촌마을 경로당 복도에서 카드를 섞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다. 팔순을 바라보는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며 오후 시간을 보내는 평범한 풍경. 하지만 구석 테이블에 홀로 앉아 낡은 공책에 무언가를 적고 있는 한 노인만은 그 평화로운 분위기와 동떨어져 있었다. 최동식, 올해 75, 50년 넘게 동네 구석에서 철물점을 운영해온 그였다. 못 하나, 나사 한 개까지 직접 손으로 건네며 손님들의 얼굴을 외우고 그들의 사정을 들어왔던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터득한 건 물건을 파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눈이었다. 동식이 형, 또 그 주식 타령이야? 화투판에서 고개를 든 박종수가 비죽 웃으며 말했다. 78배 박종수는 평생 공무원으로 살다 퇴직한 사람답게 안정적인 것만 좋아했다. 주식이니 투자니 하는 말만 나오면 코웃음부터 쳤다. 동식은 공책에서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조용히 답했다. 그냥 공부 좀 하는 거야. 70 넘어서 무슨 공부? 그 나이에 주식한다고 돈이나 벌겠어? 가만히 연금이나 받고 살지. 옆에 앉은 김영철이 거들었다. 옛날 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했던 그는 평생 현찰만 믿고 살았다. 통장에 찍힌 숫자보다 손에 쥐어지는 지폐가 더 믿음직스럽다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맞아. 우리 같은 늙은이가 그런 거 건드리면 사기꾼들 밥이 되는 거야. 뉴스 안 봐. 노인네들 주식으로 쪽박 찬 얘기 수두룩하던데. 동식은 여전히 공책만 들여다보았다. 거기엔 각종 기업명과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없는 그만의 암호 같은 기록들. 하지만 그는 그 숫자들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봐. 스마트폰도 제대로 못 쓰잖아. 증권 앱은 어떻게 켜? 박종수의 말에 주변 어르신들이 킥킥 웃었다. 사실이었다. 동식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 사용법조차 몰랐다. 전화 받기, 끊기, 그것만 겨우 할 줄 알았다. 문자 하나 보내려면 돋보기를 쓰고 한참을 헤맸다. 손주가 가르쳐줬어. 동식의 목소리가 잠깐 부드러워졌다. 대학생인 막내 손주 민준이가 3년 전 어느 날 할아버지의 낡은 공책을 보고 물었던 게 시작이었다.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응, 그냥 장사하면서 적어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뭘 사고 언제 사는지. 와, 할아버지 이거 완전 데이터 분석이잖아요. 요즘 회사들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날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주식이란 걸 처음 설명해 줬다. 회사의 주인이 되는 것. 그 회사가 잘 되면 함께 수익을 나누는 것. 동식은 민준이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내가 평생 해온 게 바로 그거구나. 손님들 보고 이 사람이 장사 잘할지 못할지 판단하는 거. 맞아요. 할아버지는 이미 투자 감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때부터였다. 민준이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쳤다. 증권 앱 설치하는 법, 차트 보는 법, 뉴스 찾아보는 법. 하나하나 천천히 인내심을 가지고. 동식은 처음엔 서툴렀다. 화면을 터치하는 것조차 힘겨웠다. 손가락에 힘을 잘못 주면 엉뚱한 메뉴가 떴고 글자는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철물점에서 50년을 버틴 끈기로 하나씩 배워나갔다. 그래서 뭐 벌었어? 돈 벌었냐고 김영철이 다그치듯 물었다.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공책을 덮었다. 아직 배우는 중이야. 배우는 중. 3년씩이나 했으면 결과가 나와야지. 아, 혹시 손해본 거 아냐? 그럴 거야. 안 그러면 벌써 자랑했겠지. 경로당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커졌다.
동식은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공책을 가슴에 품고 경로당 문을 나섰다. 봄바람이 뺨을 스쳤다. 쌀쌀했지만 어딘가 상쾌했다. 동식은 천천히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을 걸었다. 30년을 걸어온 길. 그 길 양옆으로 늘어선 가게들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다. 저 분식집도 이제 문 닫는구나. 동식은 멈춰서서 셔터가 내려진 분식집을 바라봤다. 40년을 운영하던 곳이었다. 주인 할머니는 동식보다 2살 위였다. 작년에 허리를 다친 뒤로 장사를 못하게 됐다고 들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하지. 그는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집에 도착하자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다. 아내 순옥이가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응. 경로당에서 또 놀림 받았어요. 순옥의 물음에 동식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다. 남편이 경로당에서 주식 얘기만 꺼내면 웃음거리가 된다는 걸. 괜찮아. 나중에 보면 알겠지. 그래요. 당신이 하고 싶은 거 하세요. 나이 먹어서도 배우려는 게 어딨어요. 순옥은 남편을 믿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그가 함부로 덤비는 성격이 아니란 걸 잘 알았다. 신중하고 꼼꼼하고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 동식은 방으로 들어가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다. 3년 전 민준이가 처음 증권 계좌를 만들어줬을 때 넣었던 돈. 3천만 원. 철물점 문 닫고 받은 권리금의 일부였다. 할아버지, 절대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세요. 민준이의 당부가 귓가에 맴돌았다. 동식은 그 말을 지켰다.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넣지 않았다. 1,000만 원씩 나눠서 조금씩 공부하며 투자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동식은 스마트폰을 켰다. 증권 앱을 실행했다. 화면에 숫자가 떴다. 3억 2천만 원. 3천만 원이 3억이 넘게 불어나 있었다. 10배가 넘는 수익. 하지만 동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경로당 친구들에게도. 아직 아니야. 더 확실해질 때까지. 그는 공책을 펼쳤다. 거기엔 다음 투자 종목이 적혀 있었다. 작은 제약회사. 시장에선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곳. 하지만 동식은 그 회사의 사장 인터뷰를 10번도 넘게 봤다. 저 사람, 눈빛이 진짜야. 50년 철물점을 하며 수천 명의 손님을 봐온 동식. 그는 사람의 눈을 보면 알았다. 진심으로 일하는 사람인지, 그냥 돈만 바라보는 사람인지. 내일 조금 더 사볼까. 동식은 공책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동네 철물점 자리에 이제는 편의점이 들어서 있었다. 그의 50년 세월이 담긴 곳. 이젠 다른 사람의 공간이 됐지만 그는 후회하지 않았다. 인생은 계속되는 거니까. 그렇게 동식의 하루가 저물어갔다. 경로당 친구들은 여전히 그를 웃음거리로 여겼지만 그의 통장 숫자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불어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식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60살부터 시작한 습관이었다. 매일 아침 6시, 동네 뒷산을 한 바퀴 도는 것. 1시간 정도 걸렸다. 산길을 오르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어제 경로당에서 들었던 말들, 그들의 비웃음. 하지만 동식은 화가 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그 사람들도 무서운 거지. 새로운 게 평생을 안정적으로 살아온 사람들, 공무원 연금, 땅 임대료, 자식들 용돈. 그걸로 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들에게 주식이란 건 도박이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동식은 달랐다. 그는 평생 장사꾼으로 살았다. 물건을 사고 팔며 시장의 흐름을 읽고 사람들의 필요를 예측하는 일. 그게 곧 투자와 다르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산 정상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봤다.
아침 햇살이 지붕들을 비추고 있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빵을 굽는 사람, 신문을 돌리는 사람, 택시 시동을 거는 사람,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 동식은 그런 사람들을 존경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만든 회사에 투자하고 싶었다. 화려한 광고나 현란한 숫자가 아니라 진짜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업. 집으로 돌아오니 민준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할아버지, 주말에 갈게요. 요즘 포트폴리오 어때요? 동식은 천천히 답장을 쳤다. 자판을 두드리는 속도는 여전히 느렸지만 예전보다 훨씬 익숙해졌다. 좋다. 할아버지가 밥 삼아. 민준이는 동식에게 주식을 가르쳐준 은인이었다. 하지만 그 이상이었다. 할아버지를 한 명의 어른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으로 대해준 유일한 가족. 동식의 자식들은 달랐다. 큰아들 상훈이는 대기업 부장으로 바쁘게 살았다. 작은아들 상철이는 자영업을 하며 빚에 쪼들렸다. 딸 미경이는 남편 따라 미국에 살았다. 그들은 아버지가 주식을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아버지, 괜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무슨 주식을. 사기 조심하세요. 요즘 노인 상대로 주식 사기 많대요. 그냥 편하게 사세요. 용돈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동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식들을 탓하지도 않았다. 다만 조용히 자기 길을 걸었다. 오전 10시. 동식은 서재에 앉아 태블릿 PC를 켰다. 민준이가 작년 생일 선물로 준 것이었다. 스마트폰보다 화면이 커서 차트 보기 편했다. 그는 자신이 투자한 기업들의 뉴스를 하나씩 확인했다. 그리고 공책에 기록했다. 매출, 영업이익, 신제품 출시 일정, CEO 인터뷰 내용. 특히 CEO 인터뷰는 꼼꼼히 봤다. 말투, 눈빛, 손짓. 그런 작은 것들에서 진심이 보였다. 이 사람은 직원들 얘기를 많이 하네. 어떤 CEO는 인터뷰. 내내 주가 얘기만 했다. 주주들 수익, 배당, 자사주 매입. 하지만 어떤 CEO는 달랐다. 직원 복지, 기술 개발, 사회 공헌. 그런 얘기를 먼저 꺼냈다. 동식은 후자를 선택했다. 50년 장사 경험으로 알았다. 직원을 소중히 여기는 사장 밑에서 일하는 회사가 오래간다는 걸. 옛날에 우리 철물점 근처에 슈퍼마켓이 둘 있었지. 동식은 옛 기억을 떠올렸다. 30년 전 일이었다. 골목 초입에 슈퍼마켓 2개가 나란히 있었다. 하나는 김 사장네, 하나는 이 사장네. 김 사장은 돈을 아꼈다. 직원 월급을 최저로 주고 에어컨도 잘 안 틀었다. 자기는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겐 쪼잔하게 굴었다. 이 사장은 달랐다. 직원들 밥을 꼬박꼬박 챙겼고 추석 보너스도 넉넉히 줬다. 본인은 중고차를 몰았지만 직원 자녀 학자금은 지원해줬다. 10년 뒤 김 사장네 슈퍼는 문을 닫았다. 직원들이 자꾸 그만뒀고 서비스 질이 떨어졌고 손님이 떠났다. 반면 이 사장네 슈퍼는 지금도 운영되고 있었다. 이제는 아들이 물려받아 편의점으로 확장했다.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곳이 결국 이기는 거야. 동식은 그 원칙을 주식 투자에도 적용했다. 직원 만족도가 높은 회사, 이직률이 낮은 회사, 복지가 좋은 회사, 그런 곳을 찾아 투자했다. 오후 2시 순옥이가 방문을 두드렸다. 점심 드세요. 응, 고맙소. 밥상을 받으며 동식은 아내를 바라봤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 주름이 깊어지고 머리가 하얗게 샜지만 여전히 그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응, 뭔가 재밌는 일하는 사람 표정이에요. 순옥은 남편이 주식으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몰랐다. 동식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녀는 상관없었다. 남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했다. 고맙소. 당신이 믿어줘서. 뭐려. 당신은 평생 신중한 사람이었잖아요. 함부로 일 벌리는 스타일도 아니고. 동식은 밥을 먹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의 말이 맞았다. 그는 평생 신중하게 살았다. 철물점을 운영할 때도, 재고를 쌓을 때도, 손님을 대할 때도 항상 한 발 물러서서 생각했다. 그 습관이 주식 투자에도 이어졌다. 남들이 열광할 때 그는 조심했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그는 기회를 봤다. 오후 4시, 동식은 다시 경로당에 갔다. 오늘은 공책을 가져가지 않았다. 그냥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다. 오, 동식이 형 왔네. 박종수가 반겼다. 오늘은 장기를 두고 있었다. 한 판 둘래? 그래. 동식은 박종수 맞은편에 앉았다. 장기화를 놓으며 그는 물었다. 종수야, 요즘 건강은 어때? 그럭저럭이지. 무릎이 좀 안 좋아. 나이가 나이니까. 병원은 다녀? 응. 약 다 먹어. 동식은 고개를 끄덕이며 장기화를 움직였다. 친구들과의 이런 시간도 소중했다. 주식, 돈, 수익률.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다. 함께 늙어가는 사람들과의 우정. 동식아, 솔직히 말해봐. 주식으로 돈 벌었어? 김영철이 슬쩍 물었다.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애매하게 웃었다. 글쎄, 아직 잘 모르겠어. 그럼 손해본 거네? 아니, 그건 아니야. 그럼 뭐야? 본전? 동식은 대답하지 않고 장기에만 집중했다. 친구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동식이 말하기 싫어하면 끝까지 안 한다는 걸 알았다. 해가 지고 경로당 불이 켜졌다. 동식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다. 예전 자기 철물점 자리. 이제는 젊은 사장이 운영하는 편의점이 됐다. 어서 오세요. 젊은 사장이 밝게 인사했다. 동식은 우유 한 팩을 집어 들고 계산대로 갔다. 사장님, 장사 잘 되나요? 그럭저럭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내요. 손님 한 분 한 분 소중히 대하면 결국 잘 될 거요. 젊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식은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다. 내일은 뭘 공부할까? 동식의 하루는 그렇게 끝나갔다. 조용하지만 충실하게. 경로당 친구들은 여전히 그가 무얼 하는지 몰랐지만 그의 통장 숫자는 오늘도 변함없이 그곳에 있었다. 주말 아침, 민준이가 할아버지 댁을 찾았다. 대학교 3학년인 그는 경영학을 전공하고 있었고 주식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 할아버지에게서 많은 걸 배웠다. 할아버지, 오, 왔구나. 밥 먹었니? 아직이요. 할머니 음식 먹으려고 일부러 안 먹고 왔어요. 순옥이 손주를 보며 환하게 웃었다. 막내 손주인 민준이는 특별했다. 다른 손주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췄지만 민준이는 한 달에 2~3번씩 찾아왔다. 식사를 마친 뒤 민준이와 동식은 서재로 갔다. 좁은 방이었지만 할아버지의 공책과 태블릿, 그리고 오래된 책들이 가득했다. 할아버지, 요즘 포트폴리오 좀 보여주세요. 동식은 태블릿을 켜서 민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증권 계좌가 떴다. 민준이는 숫자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졌다. 할아버지, 이게 3억이요? 응, 3천만 원으로 시작하셨잖아요. 이게 3년 만에? 그래. 민준이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다시 봤다. 수익률을 계산해 봤다. 연평균 100%가 넘는 수익률. 웬만한 펀드 매니저도 이런 성과를 내기 어려웠다. 할아버지, 이거 진짜예요? 왜, 이상하니? 아니, 이상한 게 아니라 대단하다는 거죠.
민준이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보유 종목을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 중소형주였다.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기업들. 하지만 최근 몇 달 사이 주가가 크게 올랐다. 할아버지, 이 종목들 어떻게 고르셨어요? 그냥 사장 얼굴 보고. 네, 사장 인터뷰 같은 거 보면 알잖니. 진짜로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인지.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투자 철학은 간단했다. 사람을 보는 것, 숫자나 차트가 아니라 그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진심을 보는 것. 예를 들어 이 회사, 동식이 한 제약회사를 가리켰다. 작년에 사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돈보다 환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약값을 올리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투자했지. 그래서요? 6개월 뒤에 정부에서 그 회사 약을 건강보험에 포함시켰어. 약값은 안 올랐지만 판매량이 10배로 뛰었지. 민준이는 감탄했다. 할아버지는 단순히 재무제표를 보는 게 아니었다. 그 너머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읽었다. 할아버지, 이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증권사에서 알면 모셔가려고 할걸요? 에이, 무슨 소리. 나 같은 늙은이를? 진짜예요. 요즘 증권사들 은퇴한 전문가 모시는 거 유행이에요. 특히 할아버지처럼 현장 경험 많은 분들. 동식은 고개를 저었다. 그에겐 관심 없는 일이었다. 다만 조용히 자기 방식대로 투자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나저나 민준아, 너 요즘 공부는 잘하고 있니? 네. 근데 할아버지한테 배우는 게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도움돼요. 그래? 네. 학교에선 이론만 가르치거든요. 근데 할아버지는 실전 경험을 알려주시잖아요. 동식은 흐뭇하게 웃었다. 손주가 이렇게 열심히 배우려는 모습이 기특했다. 민준아, 할아버지가 하나 알려줄까? 네. 주식 투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조급해하지 않는 거야.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 길을 묵묵히 가는 거지. 할아버지도 주변에서 뭐라고 많이 들으셨죠? 그럼 경로당 가면 맨날 놀림감이야. 주식으로 돈 벌었냐? 또 쪽박 찼냐? 그런 소리 매일 들어. 민준이는 화가 났다. 왜 그러세요? 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공부하시는데 괜찮아. 그 사람들도 무서운 거야. 평생 안 해본 일이니까. 동식은 친구들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할아버지, 이제 슬슬 알려주시는 게 어때요? 3억이나 벌었는데. 아니야. 아직 아니야. 왜요? 사람들이 결과만 보고 따라하면 안 되거든. 과정을 이해해야지. 내가 왜 이렇게 투자하는지, 어떤 원칙으로 하는지, 그걸 모르고 따라하면 오히려 손해봐. 민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의 신중함이 존경스러웠다. 그럼 언제쯤 말씀하실 거예요? 10억 되면? 10억요? 확실하게 내 방식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눈빛을 봤다. 거기엔 조용한 자신감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확신. 자기 길이 옳다는 확신.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투자하고 싶어요. 그래. 그럼 먼저 사람을 공부해야지. 사람이요? 응. 책상에 앉아서 숫자만 보지 말고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사는지 봐. 그게 진짜 투자 공부야.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공책에 적었다. 이 모든 대화가 그에게는 보물 같았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는 돌아갈 준비를 했다. 현관에서 할아버지가 손주의 어깨를 두드렸다. 민준아, 고맙다. 뭐가요? 할아버지한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줘서.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워요.
그래도 내가 아니었으면 할아버지는 평생 스마트폰도 못 썼을 거야. 민준이는 뭉클해졌다. 3년 전 심심해서 가르쳐 준 게 이렇게 큰 결실을 맺을 줄 몰랐다. 할아버지,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민준이가 떠난 뒤 동식은 다시 서재로 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10억, 할 수 있을까? 3억을 10억으로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동식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겐 시간이 있었고, 인내심이 있었고, 무엇보다 자기만의 원칙이 있었다. 천천히, 확실하게, 그렇게 동식의 도전은 계속됐다. 경로당 친구들도 모르는 사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을이 깊어갔다. 동식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3년 반이 지났다. 그동안 시장은 여러 번 흔들렸다. 코로나 팬데믹,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뉴스에선 매일 불안한 소식만 흘러나왔다. 하지만 동식의 계좌는 꾸준히 성장했다. 3억이었던 자산이 어느새 7억을 넘어서고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어느 목요일 오후, 동식은 경로당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경제면에 큼지막한 기사가 실렸다. 중소제약사, 신약 개발 성공, 주가 3일 만에 2배 상승. 동식은 기사를 천천히 읽었다. 그 제약사는 자신이 2년 전부터 투자한 곳이었다. 당시만 해도 주가가 바닥이었다. 사람들은 그 회사를 주목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식은 달랐다. 그는 그 회사 사장의 인터뷰를 받고 연구소 직원들의 인터뷰도 봤다. 그들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었다. 저 사람들은 진짜로 환자를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투자했다. 많은 돈은 아니었다. 5천만 원 정도. 하지만 그 5천만 원이 이제 2억이 넘었다. 동식이 형, 뭘 그렇게 열심히 봐? 박종수가 다가와 물었다. 동식은 신문을 접으며 대답했다. 아, 그냥 경제 기사. 아직도 주식 공부해? 참 끈질기네. 박종수는 여전히 비웃는 투였다. 하지만 동식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날 저녁, 민준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그 제약회사, 응, 봤다. 대박이에요. 할아버지 얼마나 벌으신 거예요? 1억 5천 정도?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할아버지, 이제 거의 10억 아니에요. 그런가? 동식은 태블릿을 켜서 확인했다. 총 자산 9억 3천만 원, 10억까지 7천만 원 남았다. 할아버지, 이 정도면 이제 말씀하셔도 되지 않아요? 아니다. 10억 딱 채우고 말할게.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게 운이 아니라 방법이라는 걸. 민준이는 할아버지의 고집을 알았다. 한 번 마음먹으면 끝까지 해내는 성격. 알겠어요. 근데 할아버지, 10억 되면 정말 말씀하실 거죠? 그럼 누구한테요? 일단 내 아버지한테. 민준이의 아버지는 동식의 큰아들 상훈이었다. 대기업 부장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다. 아버지를 자주 찾아오지 못했지만 그래도 용돈은 꼬박꼬박 보냈다. 큰아들한테 제일 먼저 말하고 싶구나. 왜요? 그 녀석이 제일 걱정했거든. 내가 주식 한다고 했을 때 동식은 3년 전을 떠올렸다. 상훈이에게 주식 투자를 시작한다고 말했을 때 아들은 크게 반대했다. 아버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이 왜 그런 위험한 걸 해요? 위험하지 않아. 공부하고 하는 거야. 공부요? 아버지, 주식은 전문가들도 손해보는 거예요. 괜히 노후 자금 날리지 마세요. 동식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보여줄 때가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동식은 일찍 일어나 산책을 나갔다. 단풍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그는 생각에 잠겼다. 10억을 만들면 뭐가 달라질까? 사실 돈이 목표는 아니었다. 동식에게 중요한 건 증명이었다. 나이가 많아도 배울 수 있고, 도전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것. 산 정상에 올라 동네를 내려다봤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 가게 문 여는 사람, 아이 학교 보내는 사람, 모두들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 동식도 마찬가지였다. 75의 나이에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다. 며칠 뒤 동식은 새로운 투자를 결정했다. 작은 IT 기업,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었다. 시장에선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었다. 하지만 동식은 그 회사 사장의 강연 영상을 봤다. 젊은 사장이었다. 30 중반. 하지만 눈빛이 달랐다. 기술로 세상을 바꾸고 싶습니다. 돈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동식은 결정했다. 2억을 투자하기로. 할아버지, 이 회사 괜찮을까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 사장, 진짜야. 돈보다 기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근데 주가가 너무 낮지 않아요? 그래서 기회지. 남들이 안 볼 때 사는 거야. 동식은 2억을 그 회사에 투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조급해하지 않고 묵묵히. 석 달이 지났다. 겨울이 왔다. 그 IT 기업이 대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주가가 하루 만에 30% 올랐다. 동식의 총 자산이 드디어 10억을 넘어섰다. 10억 2천만 원. 동식은 태블릿 화면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3년 반.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을 만들었다. 드디어. 그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됐다. 뭐가요? 10억.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의 환호성이 들렸다. 할아버지, 정말요? 응. 이제 말해도 되겠지? 당연하죠.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이번 주말에 내 아버지 오라고 해라. 식구들 다 모이게. 알겠어요. 동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구나. 10억은 끝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동식은 이 돈으로 무엇을 할지 이미 계획하고 있었다. 경로당 친구들에게 투자 교육을 해주고 싶었다. 손주들에게 진짜 투자가 뭔지 가르쳐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이가 많아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그날 밤, 동식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었다. 철물점 앞에 서 있었다. 손님들이 들어왔다. 그는 하나하나 정성껏 물건을 건넸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똑같아. 장사든 투자든. 동식의 인생 이모작이 이제 막 꽃을 피우려 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동식의 집 거실이 붐볐다. 큰아들 상훈이와 며느리, 작은아들 상철이와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까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였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다 모이라고 하시고 상훈이가 물었다. 동식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응, 할 얘기가 있어서. 혹시 편찮으세요?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좋은 얘기야. 가족들이 거실에 둘러앉았다. 동식은 서재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왔다. 그 안에는 증권 계좌 사본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 그게 뭐예요? 상철이가 물었다. 동식은 봉투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너희들이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상훈이가 봉투를 열었다.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그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이게 뭔데요? 며느리가 옆에서 들여다봤다. 증권 계좌 잔고 10억 2천만 원. 아버지, 이게 정말 아버지 계좌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상훈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은 아들 상철이도 서류를 빼앗아 봤다. 형, 진짜야? 응, 진짜 같은데. 가족들이 술렁였다. 동식은 조용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3년 반 전에 시작했어. 3천만 원으로. 민준이가 도와줬지. 민준이가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할아버지가 혼자 다 하셨어요. 저는 그냥 처음에 방법만 알려드렸어요. 상훈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주식으로요? 3천만 원이 10억이요? 그래.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동식은 자기가 공부한 방법, 투자한 원칙, 그리고 결과를 하나하나 설명했다. 가족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저는 믿을 수가 없네요. 며느리가 중얼거렸다. 상훈이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다. 아버지, 이거 혹시 사기 아니에요? 요즘 노인 상대로 주식 사기 많다잖아요. 사기 아니야. 직접 확인해봐. 동식은 태블릿을 켜서 증권 앱을 보여줬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계좌 잔고, 보유 종목들, 모든 게 진짜였다. 상훈이는 할 말을 잃었다. 3년 전 아버지가 주식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자신이 떠올랐다. 아버지, 죄송해요. 왜? 제가 반대했잖아요. 아버지가 주식하신다고 했을 때 괜찮아. 내 걱정이 당연했지. 상훈이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무시했던 자신이 부끄러웠다. 작은 아들 상철이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자영업을 하며 빚에 쪼들리고 있었다. 10억이라는 돈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아버지, 그럼 이 돈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동식은 상철이의 눈빛을 읽었다. 그 눈에는 기대가 담겨 있었다. 아직 모르겠다. 천천히 생각해 볼게. 그래도 자식들 좀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상철이의 말에 상훈이가 눈을 흘겼다. 야,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왜? 아버지 돈인데 아버지가 쓰시든 나눠주시든 하시는 거지. 형제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동식은 조용히 말했다. 너희들 걱정은 하지 마라. 아버지가 알아서 할 테니. 상훈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상철이는 여전히 아쉬운 표정이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돌아간 뒤 순옥이가 물었다. 당신 애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아니. 왜요? 아직 때가 아니야. 저 돈은 그냥 돈이 아니거든. 순옥은 남편의 뜻을 이해했다. 10억은 단순한 액수가 아니었다. 3년 반 동안의 공부, 인내, 그리고 도전의 결과였다.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당신이 번 돈이니까. 동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평생 믿어줘서. 다음 날 동식은 경로당에 갔다. 평소처럼 공책을 들고 박종수와 김영철이 화투를 치고 있었다. 동식이 형, 왔네. 응. 동식은 구석자리에 앉아 공책을 폈다. 박종수가 슬쩍 다가왔다. 형, 요즘도 주식해? 응. 돈 좀 벌었어? 동식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조금, 얼마나? 글쎄, 그냥 조금. 박종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동식이 말하기 싫어하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제 슬슬 친구들에게도 알려줄 때가 됐다고. 다만 방법이 중요했다. 자랑하듯 말하면 안 됐다. 그들이 스스로 배우고 싶게 만들어야 했다. 천천히, 하나씩. 그날 오후, 동식은 김영철과 둘이서 차를 마셨다.
영철아, 요즘 연금으로 생활하기 어렵지? 에휴, 말도 마.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연금은 그대로고. 그럼 돈 좀 불려야 하지 않겠어? 불리긴. 우리 같은 늙은이가 뭘 어떻게 불려. 동식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나 주식으로 좀 벌었어. 얼마나? 응, 꽤. 김영철은 귀를 쫑긋 세웠다. 진짜야? 얼마나 벌었는데?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지금 10억 좀 넘어. 김영철은 차를 뿜을 뻔했다. 뭐, 10억? 응, 거짓말이지? 동식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다. 김영철은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이게 진짜야? 그럼 어떻게 이렇게 공부했어? 3년 동안 매일매일. 김영철은 동식을 다시 봤다. 평생 알고 지낸 친구. 하지만 오늘은 처음 보는 사람 같았다. 동식아, 나한테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동식은 빙그레 웃었다. 바로 이 순간을 기다렸다. 그럼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주지. 그날부터 동식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다. 10억을 번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일. 일주일 뒤 경로당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다. 김영철이 동식 옆에 바짝 붙어 앉아 공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동식아, 이 회사는 왜 좋은 거야? 저 사장 인터뷰 봤어? 직원 복지 얘기를 제일 먼저 하더라고. 그게 왜 중요한데? 직원이 행복해야 회사가 잘 되거든. 내가 50년 장사하면서 배운 거야. 김영철은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메모했다. 70이 넘은 나이에 공부하는 모습이 진지했다. 박종수가 그 모습을 보며 코웃음 쳤다. 에휴, 영철이 너도 속았구나. 주식으로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우면 누가 일을 해. 김영철이 발끈했다. 속은 게 아니야. 동식이 형이 진짜로 10억 벌었다니까. 10억. 말도 안 돼. 사기야, 사기. 사기 아니라니까. 내가 직접 계좌 봤어. 박종수는 여전히 믿지 않았다. 하지만 김영철의 진지한 표정에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럼, 동식이 형, 진짜야? 동식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짜야. 얼마나 벌었는데?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10억 좀 넘게. 경로당이 순간 조용해졌다. 화투를 치던 사람들, 장기를 두던 사람들, 텔레비전을 보던 사람들, 모두가 동식을 쳐다봤다. 동식이, 진짜야? 응, 어떻게. 동식은 자기가 공부한 방법을 간단히 설명했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그럼, 우리도 할 수 있어?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할 수 있지. 나이는 상관없어.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이야. 그날부터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화투판과 장기판이 줄어들고 동식 주변에 어르신들이 모여들었다. 동식아, 스마트폰은 어떻게 쓰는 거야? 증권 앱은 어디서 다운받아? 이 회사가 좋은지 나쁜지는 어떻게 알아? 질문이 쏟아졌다. 동식은 하나하나 천천히 대답했다. 마치 손주 민준이가 3년 전 자신에게 했던 것처럼 박종수도 결국 굴복했다. 동식아, 나도 좀 가르쳐줘. 진짜로 배우고 싶어. 응, 연금만으론 부족해. 물가는 자꾸 오르는데. 동식은 박종수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 같이 공부하자. 일주일 뒤, 동식은 경로당에서 첫 강의를 열었다. 15명의 어르신이 모였다. 모두 70 이상. 여러분, 주식 투자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일이에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주식을 해봤어? 장사해보신 분?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장사할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봤어요? 손님? 맞아요. 손님이 뭘 원하는지 아는 게 중요했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회사가 고객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돼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동식의 설명은 쉬웠다. 어려운 용어 대신 일상 언어를 썼다. 배당이 뭐예요? 장사로 치면 이익 나눠주는 거예요. 단골 손님한테 더 먼저 주는 것처럼 주가가 오르는 건요. 가게가 잘 되면 권리금이 오르잖아요. 그것과 같아요. 어르신들은 점점 이해하기 시작했다. 주식이 그렇게 먼 세상 얘기가 아니라는 걸. 한 달 뒤 경로당 어르신 10명이 증권 계좌를 만들었다. 적게는 500만 원, 많게는 3천만 원씩 넣었다. 동식은 그들에게 당부했다. 절대 급하게 하지 마세요. 천천히 공부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 돈을 벌어? 조급해하지 마세요. 나도 3년 걸렸어요. 3년? 응. 하지만 확실해요. 제대로 공부하면 결과는 나와요. 어르신들은 동식을 믿었다. 그가 직접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다. 석 달 뒤 첫 번째 성과가 나왔다. 김영철이 투자한 회사 주가가 20% 올랐다. 동식아, 됐어. 500만 원이 600만 원 됐어. 김영철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평생 은행 이자로만 돈을 불렸던 그에게 이건 놀라운 경험이었다. 축하해. 하지만 여기서 팔지 마. 왜? 아직 더 오를 거야. 저 회사 다음 달에 신제품 나와. 어떻게 알아? 뉴스 찾아봤어. 사장 인터뷰에 나왔더라고. 김영철은 감탄했다. 동식의 꼼꼼함에 그리고 자신의 공부 부족에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그래, 같이 하자.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화투와 장기, 그리고 옛날 얘기만 오갔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저 회사 실적 발표 봤어? 응, 생각보다 좋더라. 사장 인터뷰도 괜찮았어. 70, 80 어르신들이 경제 뉴스를 보고 기업 분석을 하고 투자 공부를 했다. 젊은이들이 보면 깜짝 놀랄 풍경. 하지만 동식은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배움의 나이가 어디 있어. 어느 날 경로당 관장이 동식을 찾았다. 최 선생님, 정식으로 강의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식으로요? 네, 주에 한 번씩 경로당 프로그램으로요. 다른 경로당 어르신들도 관심 많으세요. 동식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동식의 경로당 투자 강의가 시작됐다. 소문이 퍼지며 다른 동네 어르신들도 찾아왔다. 강의실이 꽉 찼다. 여러분, 주식은 도박이 아닙니다. 공부하고 하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어요.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빛났다. 그들은 희망을 봤다. 단순히 돈이 아니라 늙어서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다는 희망. 동식은 강의를 하며 깨달았다. 이게 진짜 보람이구나. 10억을 번 것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더 큰 기쁨이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동식에게 순옥이 물었다. 오늘도 강의했어요? 응. 힘들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힘이 나. 순옥은 남편을 바라봤다. 75 나이에도 눈빛이 살아있었다.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의 눈빛. 당신 정말 대단해요. 무슨 소리. 그냥 나도 배우는 거지. 남 가르치면서도 본인이 배운다고 하는 게 멋있어요. 동식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고맙소. 늘 곁에 있어줘서. 그렇게 동식의 나눔은 계속됐다. 경로당에서, 강의실에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동식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처음엔 경로당 안에서만 회자되던 이야기가 이제는 동네를 넘어 구청, 그리고 언론까지 들어갔다. 어느 봄날 오후, 지역 신문 기자가 경로당을 찾아왔다. 최동식 어르신 계신가요?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서울 지역신문 기자 정민수입니다. 어르신 이야기 들었습니다. 인터뷰 좀 할 수 있을까요? 동식은 처음엔 난색을 표했다. 인터뷰요? 저 같은 사람을. 아니요. 어르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요즘 어르신들 경제적으로 어려워하시잖아요. 어르신 이야기가 희망이 될 수 있어요. 동식은 고민 끝에 동의했다. 인터뷰는 1시간 넘게 진행됐다. 기자는 꼼꼼하게 질문했다. 3천만 원을 10억으로 만드신 비결이 뭐예요? 비결은 없어요. 그냥 공부했을 뿐이에요. 어떤 공부를요? 사람 공부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진짜 진심인지 보는 거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인터뷰를 많이 봐요. 사장들이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돈만 얘기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직원과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지. 기자는 열심히 받아 적었다. 75 나이에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처음엔 어려웠죠. 스마트폰도 못 썼으니까요. 하지만 손주가 도와줬어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았고요. 포기하고 싶을 때는 없으셨어요? 있었죠. 주변에서 다들 말렸으니까요. 경로당 친구들도, 자식들도. 하지만 전 제 길이 맞다고 믿었어요. 기자는 동식의 눈을 봤다. 거기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있었다. 일주일 뒤 기사가 났다. 75 할아버지의 기적. 3천만 원이 10억으로. 기사는 삽시간에 퍼졌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고 SNS에서 공유됐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다. 대박이다. 우리 아버지도 할 수 있을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신 분. 이런 분이 진짜 어르신이시다. 하지만 부정적인 댓글도 있었다. 운이 좋았을 뿐이지. 누구나 따라하면 망한다. 노인 대상 주식 사기 아닌가? 의심스럽다. 동식은 댓글을 보지 않았다. 민준이가 보여주려 했지만 거절했다. 괜찮아. 사람들이 뭐라든 상관없어. 난 내 길만 가면 돼. 기사가 나간 뒤 동식에게 연락이 쏟아졌다. 증권사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방송국에서 출연 제의가 들어왔다. 어르신, 저희 방송 한번 나와주시면 안 될까요? 방송이요? 네, 경제 토크쇼인데 어르신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듣고 싶어 하세요. 동식은 고민했다. 방송은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민준이가 권했다. 할아버지, 한번 나가보세요. 더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을 줄 수 있어요. 그럴까? 네, 할아버지 이야기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요. 동식은 결국 동의했다. 촬영 당일, 동식은 긴장했다. 방송국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PD가 들어왔다. 어르신,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어르신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이에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줄 거예요. 녹화가 시작됐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동식을 소개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75세 주식 투자를 시작해서 3년 만에 10억을 만드신 최동식 어르신이십니다. 박수가 터졌다. 동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성과를 내셨어요? 동식은 천천히 자기 이야기를 했다. 철물점 50년, 손주의 도움, 그리고 끊임없는 공부. 어르신만의 투자, 비법이 있으신가요? 비법은 아니고요. 그냥
사람을 보는 거예요. 사람을요? 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게 제일 중요해요. 진행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요즘 투자자들에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 동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빨리 부자 되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제대로 공부하세요. 그리고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배우고 싶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시청률이 평소의 2배를 기록했고 온라인 조회수는 100만을 넘었다. 동식의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들이었다. 여보세요? 어르신, 저도 주식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천천히 공부하세요. 책부터 읽으시고요. 어르신처럼 되고 싶어요. 동식은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받았다. 피곤했지만 한편으론 뿌듯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구나. 하지만 문제도 생겼다. 일부 사람들이 동식을 이용하려 했다. 주식 리딩방에 이름을 걸어달라거나 광고 모델을 해달라는 제안이 쏟아졌다. 어르신, 저희 투자 상품 홍보 좀 해주시면 좋은 조건 드릴게요. 아니요. 전 그런 거 안 합니다. 왜요? 돈도 되고 좋잖아요. 제가 경험하지 않은 건 추천할 수 없어요. 동식은 모든 상업적 제안을 거절했다. 돈보다 신뢰가 중요했다. 어느 날 큰아들 상훈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무리, 방송도 나가시고 강의도 하시고 나이가 있으신데 괜찮아. 할 만해. 하지만 상훈아, 아버지는 지금 행복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좋아. 상훈이는 아버지를 다시 봤다. 예전과 달라진 모습, 더 당당하고 더 빛나는 모습. 아버지, 존경합니다. 갑자기 왜? 그냥 아버지가 대단하세요. 동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맙다. 내가 이해해줘서. 그날 밤 동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이제 정말 시작이구나. 10억은 끝이 아니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게 진짜 목표였다. 동식의 새로운 도전은 계속됐다.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유명해지면서 시기와 질투도 따라왔다. 어느 날 인터넷에 악성 글이 올라왔다. 최동식 주식 사기 의혹. 실제론 손해봤다. 근거 없는 소문이었다. 하지만 빠르게 퍼졌다. 할아버지, 이거 봤어요? 민준이가 황급히 전화했다. 동식은 기사를 읽어봤다. 근거도 없는 소리네. 할아버지, 해명하셔야 해요. 이러다 오해 받으세요. 괜찮아. 사실이 아닌데 뭐. 하지만 민준아,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 조급해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악화됐다. 경로당에서도 수군거림이 들렸다. 동식이 진짜 10억 번 거 맞아? 글쎄, 인터넷에 사기라고 나왔던데. 역시 너무 좋은 얘기는 믿으면 안 돼. 동식은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해명할수록 더 꼬인다는 걸 알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자기 길을 걸었다. 여전히 공부했고, 투자했고, 강의했다. 일주일 뒤 증권거래소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다. 최동식 씨 계좌 조회 결과 모든 거래, 내역 정상, 의혹 사실무근. 그제야 악성 글이 잠잠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민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동식은 씁쓸하게 웃었다. 괜찮아. 이런 일도 있는 거지. 화나지 않으세요? 왜? 거짓말로 할아버지를 공격했잖아요. 그 사람들도 불안한 거야. 남의 성공이 믿기지 않는 거지. 동식은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해했다.
하지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동식이 투자한 회사 중 하나가 갑자기 악재를 맞았다. CEO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하루 만에 주가가 반토막 났다. 동식의 자산이 2억이 줄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할 말을 잃었다. 동식은 조용히 차트를 봤다. 내가 잘못 봤구나.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CEO가 문제였던 거죠. 아니야. 내가 제대로 안 봤어. 숫자만 믿고 사람을 덜 봤어. 동식은 자책했다. 하지만 오래 괴로워하지 않았다. 그래도 배웠어. 다음엔 더 조심해야지. 팔 거예요? 응. 손절해야지. 잘못된 투자는 빨리 정리하는 게 맞아. 동식은 과감히 손절했다. 2억 손해. 하지만 더 큰 손해를 막았다. 경로당에서 수군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봐라. 역시 주식은 위험해. 동식이도 손해봤잖아. 그럴 줄 알았어. 동식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이 편하진 않았다. 그날 밤 순옥이 남편을 위로했다. 당신 괜찮아요? 응. 손해본 거 많이 속상하죠? 속상하지. 하지만 끝이 아니잖아. 맞아요. 당신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순옥의 말이 위로가 됐다. 동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맙소. 다음 날, 동식은 다시 공부를 시작했다. 자신이 왜 실수했는지 분석했다. 숫자에만 의존했어. 사람을 덜 봤어. 그는 투자 원칙을 다시 세웠다. 더 꼼꼼히, 더 신중하게. 한 달 뒤, 동식은 새로운 투자를 시작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CEO 인터뷰를 10번도 넘게 받고 직원 리뷰도 찾아봤다. 그리고 석 달 뒤 손해를 만회했다. 잃었던 2억을 다시 벌었다. 할아버지, 대단해요. 민준이가 기뻐했다. 하지만 동식은 담담했다. 당연한 거야. 실수해서 배웠으니까. 경로당 친구들도 다시 모여들었다. 동식아, 어떻게 다시 회복했어? 공부했지. 내가 뭘 잘못했는지. 우리도 가르쳐줘. 동식은 자신의 실수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공개하며 가르쳤다. 여러분, 투자엔 실수가 있어요. 중요한 건 실수에서 배우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떡해요? 손절하세요. 빨리. 그리고 다시 공부하세요. 어르신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식의 솔직함이 더 큰 신뢰를 줬다. 그날 저녁, 동식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성공보다 중요한 건 실패를 대하는 태도다. 나는 실패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진짜 성공이다. 동식의 자산은 다시 10억을 회복했다. 아니, 12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과정이었다. 배움이었다. 그리고 그 배움을 나누는 것이었다. 시련은 동식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다. 동식이 주식 투자를 시작한 지 4년이 됐다. 그의 자산은 이제 15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동식은 예전과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경로당에 나갔고 강의를 했고 친구들과 차를 마셨다. 어느 날 작은 아들 상철이가 찾아왔다. 아버지. 왔니? 상철이의 표정이 어두웠다. 동식은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다. 무슨 일이니? 아버지. 사업이 안 돼서요. 빚이 많아요. 얼마나? 3억. 동식은 잠시 침묵했다. 상철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버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내가 도와주면 너는 뭐 하려고? 다시 사업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게요. 그래서 또 빚지려고? 상철이는 고개를 숙였다. 동식은 한숨을 쉬었다. 상철아. 네. 내가 돈을 줘도 너는 안 변해.
왜 그런지 아니? 내가 문제의 원인을 모르니까. 동식은 아들에게 물었다. 너 사업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니? 운이 없었어요. 아니야. 운이 아니야. 내가 고객을 안 봤어. 네. 장사는 고객이 먼저야. 고객이 뭘 원하는지,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야지. 근데 넌 돈만 생각했어. 상철이는 할 말이 없었다. 내가 돈을 줄 수는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1년 동안 나한테 배워. 투자가 아니라 장사를, 사람을 대하는 법을. 상철이는 고개를 들었다. 그럼 도와주실 거예요? 1년 후에 내가 달라져 있으면 그때 도와주마. 상철이는 눈물을 글썽였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날부터 상철이는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경로당 강의에도 참석하고 투자 공부도 함께 했다. 처음엔 힘들어했다. 아버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돈이 필요한데, 돈은 결과야. 과정이 중요해. 석 달이 지나자 상철이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객 관점에서 생각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었다. 아버지, 이제 알겠어요. 제가 왜 실패했는지. 왜? 저는 제 이익만 생각했어요. 고객 이익은 안 봤어요. 동식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걸 알았으면 됐다. 1년 뒤, 동식은 약속대로 아들을 도왔다. 빚을 갚아주고 새 사업 자금을 지원했다. 상철아, 이번엔 제대로 해봐. 네, 아버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상철이는 달라져 있었다. 이번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사업을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한편 경로당 투자 동아리도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김영철은 2년 만에 원금을 2배로 불렸고 박종수도 50% 수익을 냈다. 동식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이야. 아니야. 너희가 공부한 덕분이지. 경로당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엔 무기력하고 지루했던 곳이 이젠 활기차고 배움이 넘치는 곳이 됐다. 어느 날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최동식 어르신, 시에서 모범 시니어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요? 네. 어르신의 도전 정신과 나눔 정신이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시상식 날, 동식은 무대에 올랐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배우고 싶었고 나누고 싶었을 뿐입니다.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동식은 그 순간 깨달았다. 진짜 가치는 돈이 아니구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구나. 시상식이 끝나고 민준이가 다가왔다. 할아버지, 축하드려요. 고맙다, 민준아. 내가 없었으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우리 같이 한 거지. 동식은 손주를 안았다. 3년 전, 이 아이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줬을 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 상훈이, 작은아들 상철이, 며느리들, 손주들, 상훈이가 건배를 제안했다. 아버지의 수상을 축하합니다. 건배. 모두가 잔을 부딪혔다. 동식은 가족들을 둘러봤다. 모두가 행복한 얼굴이었다. 얘들아, 아버지가 한 말씀 하마. 네, 아버지. 돈은 수단이야. 목적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건 사람이야. 가족, 친구, 이웃. 그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게 진짜 성공이야. 가족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동식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그날 밤
동식은 일기를 썼다. 오늘 깨달았다. 내가 번 15억보다 더 소중한 건 이 모든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이다. 가족, 친구, 제자들. 그들이 진짜 내 자산이다. 동식의 인생 이모작은 이렇게 무르익어가고 있었다. 5년이 흘렀다. 동식은 이제 80이 됐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했고 열정적이었다. 그의 자산은 20억을 넘어섰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했다. 경로당 투자, 교육기금, 청년 창업 지원금, 장학금.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썼다. 어느 봄날, 동식은 새로운 경로당 투자 강의를 열었다. 이번엔 전국에서 어르신들이 모였다. 100명이 넘는 인원. 여러분, 환영합니다. 동식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차했다. 저는 75세 주식을 시작했습니다. 늦은 나이죠.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눈빛이 빛났다. 투자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사람을 보세요.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그 사람이 진심인지, 고객을 생각하는지, 그걸 보면 답이 나옵니다. 강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다. 동식은 자신의 모든 경험을 나눴다. 성공도, 실패도, 교훈도. 강의가 끝나고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다. 선생님, 저는 80입니다. 이 나이에도 할 수 있을까요? 동식은 빙그레 웃었다.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배우려는 마음입니다.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용기를 주셔서. 그날 오후, 민준이가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제 사회 초년생이 된 그는 증권사에 취직했다. 할아버지, 제가 회사에서 할아버지 얘기했더니 다들 놀라더라고요. 그래? 네. 한번 강연 와주실 수 있으세요? 증권사에? 네. 직원들도 할아버지한테 배우고 싶대요. 동식은 흔쾌히 동의했다. 일주일 뒤, 동식은 대형 증권사 강연장에 섰다. 젊은 직원들이 가득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식입니다. 80살 투자자입니다. 웃음이 터졌다. 동식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50년 동네 철물점 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경험이 투자에 도움이 됐습니다. 젊은 직원들은 진지하게 들었다. 여러분은 숫자를 많이 보시죠. 재무제표, 차트, 지표. 하지만 숫자 뒤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세요. 그게 진짜 투자입니다. 강연 후, 한 젊은 직원이 다가왔다. 선생님,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투자하고 싶어요. 그럼 먼저 사람을 공부하세요. 회사가 아니라 사람을. 동식의 메시지는 명확했다. 투자는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것.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동식은 순옥과 차를 마셨다. 당신, 요즘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괜찮아. 할 수 있을 때 해야지. 건강 챙기세요. 알았소. 동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다. 여보, 우리 참 많이 왔네요. 그러게요. 75에 새로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후회 안 해요? 후회요? 당연히 안 하죠. 이게 내 인생 최고의 시간이에요. 순옥은 남편의 손을 잡았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그날 밤, 동식은 일기를 썼다. 오늘로 투자 5년이 됐다. 3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20억을 만들었다. 하지만 진짜 자산은 돈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배운 것, 만난 사람들, 나눈 경험. 그게 진짜 내 자산이다. 나는 80이다. 하지만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배움에는 끝이 없고, 나눔에도 끝이 없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숨이 붙어 있는 한,
동식은 일기를 덮고 잠자리에 들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3년 뒤, 동식은 83이 됐다. 여전히 건강하게 경로당 강의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제자들은 전국의 수백 명, 모두 70 이상의 어르신들이었다. 그들은 동식에게 배워 조금씩 자산을 늘려가고 있었다. 어느 날 경로당에 한 젊은이가 찾아왔다. 최동식 선생님 계신가요? 저인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수라고 합니다. 대학생이에요. 무슨 일로? 선생님한테 배우고 싶어서요. 투자를. 동식은 빙그레 웃었다. 그래요? 왜 나한테? 선생님 이야기 들었어요. 나이가 많아도 도전할 수 있다는 거.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동식은 젊은이를 자리에 앉혔다. 투자를 왜 배우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어서요. 그럼 안 돼요. 네, 투자는 돈이 목적이 아니에요. 좋은 회사를 응원하는 거예요. 진짜 일하는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돈은 따라와요.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동식은 젊은이에게 공책을 건넸다. 여기 적으세요. 첫 번째 원칙. 사람을 보라. 그렇게 동식의 가르침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다. 경로당 구석 83 노인과 23 청년이 마주 앉아 투자를 공부하는 풍경. 그것은 나이를 넘어선 배움이었고, 세대를 넘어선 나눔이었고, 삶을 넘어선 희망이었다. 동식은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쉬고 있었다. 인생은 끝이 없구나. 배움도, 나눔도, 도전도,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었다.